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수학을 지도해 본 그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를 좀 나눠준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고 가볍게 한번 이렇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그 수학의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그 망망대해에 이렇게 배 한 척을 갖고 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바다 안에서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갈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목적지가 북극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열심히 노를 저으면 이 북극에 다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날 수 있겠지만 그건 비효율적인 것이고, 혹시 내가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연하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일인가? 만약에 방향이 남쪽을 잡고 있다면 내가 열심히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북극에서 멀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즉 내가 열심히 젓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즉 집중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이 선택을 하고 나서 집중을 해야지 집중만 해서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해결되는 부분들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도구들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갈 때 꼭 필요한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도와 나침판입니다. 여러분들 수학의 바닷속에서 열심히 지금 초중고를 달려오면서 그 수능 대입을 위해서 목적지를 가고 있는데, 이 바다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지도와 나침판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학에서 이 지도와 나침판이 무엇인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그 얘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망망대해에 떠 있는데, 여기 좀 색칠해 있는 영역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 영향력의 원안에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안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얀색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로 본다면, 만약에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물고기 잡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잡아버리면 된다고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문제가 있어,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여기쯤 있어. 그러면 내 영향은 없지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 물고기 있네 하면 열심히 노를 저어가서 이걸 딱 잡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영향력의 원을 좀 더 확장해 나가는데, 이렇게 영향력이 내가 작은 경우에는 이 원과 그 미지의 사이의 요 경계면이 작기 때문에 지도와 나침판이 필요 없어요. 뭐 시행착오를 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렇게 잡혀.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필요하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영향력을 점점 확대를 이렇게 해나가서 조금 넓어졌다 그러면 얘기가 좀 틀려질 수가 있죠. 이 정도만 되더라도 내가 노력을 하면, 만약에 여기에 모르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달려가 가지고서 맨 처음엔 이쪽인가 하고 이쪽으로 가다가 아니네 하고서 이쪽으로 온단 말이야. 와가지고서 여기 있구나 하고서 잡아버리면 된다고. 그 영향력의 원을 점점 넓혀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엔 이 정도까지가 아마 중등 영역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영역을 넘어가 버리면 이 영향력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커져.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문제가 막 여기쯤 있어. 키워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시행착오만으로 안 돼. 막 왔다 갔다 할 수 없다고. 막 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건 힘들잖아요. 그건 에너지 낭비기도 하고,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360도 이 방향을 알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문제를 찾지 못해. 만약에 문제가 여기 있다 그러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달려가서 잡으면 된다고. 여기 뭐 문제가 있어 그럼 달려가서 잡는데, 보통 내가 모르는 문제들은 이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해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이 내가 모르는 문제인 거고,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저쪽에 있나 보다 하고 이쪽으로 달려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지도와 나침판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도와 나침판이 있다면, 내가 지금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영역이 여기쯤 있구나.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내가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도를 보고, 그리고 나침판을 가지고서 향해 간단 말이야. 그때 내가 선택을 한 후에 집중을 해가지고 노력하는 게 의미를 갖는 거지, 전혀 헛다리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에서의 지도와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에서의 지도의 나침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미 지도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봐요.
지금 이게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수학 개통도인데요. 이렇게 그 교육부에서는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바꿔요. 뭐 수학에서는 교육과정 바뀌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꾸는데, 그럴 때마다 그 교육과정을 바뀔 때마다 이렇게 어떤 과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해요. 그럼 발빠른 사교육 기관에서는 이런 개통도를 만들어서 좀 배포를 하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내가 배우는 과정, 내가 만약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건데, 이런 내용들이 내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중등 과정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고, 아직 안 배웠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에서는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도로 본다면 세계지도 같은 거야, 이게. 내가 현재 어디에 있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갈 영역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이 과거와 미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대략적인 어떤 개통도를 통해서, 내가 이런 걸 지금 배우고 있구나를 보는 것과 안 보는 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혹시 직수 퍼즐을 맞춰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1000피스짜리 직수 퍼즐을 내가 만약에 맞추라고 했어. 근데 그 그림이 뭔지를 안 가르쳐주고 맞추라고 해. 그럼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야, 이 직수표주를 맞추면 이건 강아지 모양이 하고 한 번만 딱 그 강아지 모양의 최종 결과물을 딱 보여줘. 보여주고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지금부터 맞춰봐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줄 때보다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직수 퍼즐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직수 퍼즐을 맞추기 전에 이미 전체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게 수학의 개통도야.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개통도가 나오면 각 이제 학년별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수학과 공통수학 2를 배우겠죠. 이제는 2025학년부터 들어가는 현재의 그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이 내용으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각 그 교과서가 나올 것이고, 그 교과서에는 이렇게 컨텐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배우는 내용들인데, 이제 치수함수, 로그함수라고 하는 그 대단원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지수라고 하는 중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소단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세부 지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한테는 이 수학의 개통도, 그리고 각 학년별로 각 학계별로 주어지는 교과서의 컨텐츠들이 이미 다 나와 있다고. 여러분들 책을 받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이 컨텐츠들을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 학기에는 내가 어떤 내용을 배우는구나. 이 내용을 딱 제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은 과거에도 있었었네. 대단원이. 그런데 세부 내용은 좀 달라졌네. 이거는 그럼 과거랑 뭐랑 연결되는지, 이런 걸 배우고 나면 앞으로 어떤 거랑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 목차를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얘기지. 이 컨텐츠에 담고 있는 내용들의 큰 제목들,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거기서 어떤 힌트들을, 내가 배울 내용들의 힌트들을 얻을 수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나한테 주어지는 수학 지도야, 수학 지도. 그런데 이런 거지. 우리가 이 수학 지도를 갖고 잘 관찰한다고 해서 내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똑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곳곳을 내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몸소 체험하는 것은 지도를 들여다본다고 체험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해야지만 체험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이 지도를 가지고서 움직여야지, 실질적으로. 그러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여기가 맞나 안 맞나를 보면, 여러분들 이제 GPS 내비게이션을 쓰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나침판을 가지고 가서 현장까지 찾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서 보고 느끼면서 여기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를 경험하는 것처럼 수학도 똑같다고. 지금 이 개통도하고 컨텐츠는 지도일 뿐이야. 실질적으로 이제 각 단원별로 개념도 배우고 문제도 풀어가면서 현장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필요해? 나침판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침판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렇게 물리적인 나침판처럼 수학에도 나침판이 있는 것인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학 개통도를 가지고서 전체 숲을 좀 보고, 그리고 각 교과서별로의 어떤 목차들을 보고서 이제 나무를 이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숲을 조감해보고 나무를 잘 살펴보고 나서 이제 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나침판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철새들은 어떻게 길을 찾아가는지 아나요? 물론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또 증명된 것들도 있어요. 또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쓰지만,
철새들이 길을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연구를 하다가 이 조리학자들이 이 철새의 망막에서 이렇게 크립토크롬이라고 하는 크립토크롬4라고 하는 그 단백질을 발견했대요. 이게 무슨 단백질이냐면 이 자기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새들한테는 망막에 이게 있대요. 그래서 이동을 할 때 지구의 자기장을 느낀다는 거지. 여러분들 지구 자기장이 왜 생기는 거예요? 이 외핵에 있는 철이 외핵이 뭐로 되어 있어요? 액체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서 돌면서 거기서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단백질을 이 철새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새들 자체로 생체 나침판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이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적인 나침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똑같이 여러분들 스스로 나침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침판이 되어서 수학의 바다에서 펼쳐져 있는 그 자기장들을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떻게 나침판이 되냐가 아니고 잘 한번 선생님 얘기 들어보세요. 역시 우리가 이렇게 철새들, 일반 텃새들 같은 경우도 아마 이런 단백질 요소가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단지 개발이 안 됐던 것이고, 저런 철새들은 멀리 이용하다 보니까 그 요소들을 개발해서 자기장을 인지하는 요소로 바뀐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들 그 안에는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재된 수학을 잘하는 단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지금 수학 공부를 해나갈 때 정말 나 스스로 나침판이 되는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점검을 해보냐? 자, 내가 혹시 지금까지 공부해온 방식이 그렇지 않다면 그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열심히 공부해 봐야 방향을 잃고 결과적으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타날 테니 결과적으로 나 스스로 수학의 바다를 헤엄칠 수 있는 나침판이 되는 자성을 가진 사람으로 탈바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방법을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배운 교과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을 가지고 예를 들지만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배우고 나면 맨 첫 번째 파트 이렇게 딱 앞장을 보면 반드시 그 제목이 나와 있다고,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다고, 대단원이 있고 중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단원이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볼게. 여기 이제 소단원 중에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단원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 거듭제곱근을 딱 보는 순간, 이 지금 세부지들을 보는 순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운 내용 중에 거듭제곱근을 보고 나서 항상 내가 저 정의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배운 내용에 항상 수학은 정의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단원이든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단원이 들어가고 나면 그거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 줄 것이라고. 모든 단원이 다 그래. 모든 단원이. 안 그런 단원이 없어. 반드시 새로운 내용을 배우면 그 단원의 정의를 맨 처음에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그게 이제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정의. 그러면 그렇게 거듭제곱근이 정의되어 냄으로써, 예를 들면 이 거듭제곱근이라면 내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는 거듭제곱근이 뭐지? 했을 때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n제곱근이 요 n이 홀수일 때하고 짝수일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지?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맹목적으로 정의를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 백지에다 놓고 내가 거듭제곱근을 쓸 수 있느냐, 또 세부적으로 기술할 수 있느냐, 그걸 파악해 보라는 얘기지. 자, 이렇게 내가 정의를 한번 머릿속으로 또는 글로 백지에다 써보고 나서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면 반드시 그렇게 정의 내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성질들이 존재할 거라고. 그럼 거듭제곱의 성질들이 있단 말이야. 이것도 내가 기술이 가능한 자를 써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어에 따라서 성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정리, 법칙, 공식 같은 것들로 얘기를 하는데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 근데 성질이나 정리나 법칙은 비슷하다고 보고, 공식은 어떤 것들을 빨리 풀기 위해서 압축해 놓은 어떤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돼 있겠지. 암기돼야 문제를 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백지에다가 기술이 가능하냐는 거지. 특히 단순히 이 공식 암기된 걸 쓰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특히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은 바로 증명이 가능한지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즉 정의는 증명할 수 없지만 정의 이외에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성질이나 정리나 법칙들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증명이 가능한 것들이라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 정리나 성질이나 법칙이나 공식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증명할 수 있는 거야. 맹목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야. 맹목적으로 암기를 해버리면 내 안에 있는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세포들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배우게 되는 저 정리, 성질, 법칙, 공식들이 딱 나오면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지만 저게 이 정의에 의해서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구나를 증명이 가능한 거지. 물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마다 저걸 증명하지는 않지만 잘하는 친구들은 저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저게 쓰이니까 맹목적으로 저걸 암기해버리고 나는 공식을 암기했으니까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나? 못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아주 단순한 것 빼놓고는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세포가 죽는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저런 성질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정리도 이런 과정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구나 라고 내가 차근차근 해서 원리를 충분히 알고서 암기한 친구들은 바로 뭐 하는 거야? 내 안에 수학의 자기장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자성체가 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좀 더 나아간다면 정리들이 제대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각 단원별로 필수 핵심 문제 유형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런 얘기야. 내가 배우고 지나간 교과서에 딱 첫 장을 펴놓고 이 소단원을 딱 보고서 이렇게 뚫어져라고 보고 있으면 저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 머릿속에 저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지. 저거의 정의는 뭐구나. 저렇게 정의 내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이 당연히 나타나지. 이런 성질들 때문에 이런 공식들이 나오는 거야. 라는 것들이 써져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이런 필수 유형들의 문제를 출제를 하는구나가 머릿속에 딱딱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잡히면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야. 자,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고등학교 3학년 수학 전체 과정을 아무것도 안 주고 분필 한 자루만 주면 칠판에다가 술술술 써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딱 물어보면 그 단원이 어디 있는지가 딱 GPS로 딱 잡힌 다음에 그것을 술술술 이런 개념이고 이런 개념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이 설명이 가능한 이유는 선생님 머릿속에는 저것들이 각 소단원별로 어떻게 정의되어 있고 저 성질들이 뭐고 어떤 공식들이 뭔데 그 공식들은 어떻게 증명되고 하는 것들이 다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유형으로 풀어봐야 되는 유형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설명을 그때그때 해줄 수 있는 거지.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를 자꾸 해야지만 수학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뜬구름 얘기 같을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한번 선생님 얘기를 곱씹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공부가 돼야지만 이 계속적으로 미지의 세계로 나갔을 때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거지. 맹목적으로 암기하고 그때그때 외우라고 하면 외우고 문제 풀면 필수형 반복해서 풀고 이래서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자 보세요. 수학을 잘하려면 이 조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조감하는 능력. 그러니까 무엇이냐?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전체 계통도 그리고 각 교과서별로 나오는 차례를 보고서 가만히 조감을 해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과거에 지나왔던 부분들은 조감하는 그 속에서 저는 정의나 성질들이 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야. 단어 하나를 가지고 소단어를 보고서. 그리고 내가 여기서는 이런 필수 문제들이 풀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려웠어 라는 것들이 딱 나오면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모르는 영역을 아는 영역 쪽으로 확장해 가는 것. 아까 어땠어요? 내가 영향력이 안에 있는 거에서 지금 미지 영역인 그 관심 영역 쪽을 자꾸 확장해 가는 그런 훈련들을 하면 여러분들은 수학 실력이 반드시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 수학의 지도와 나침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오늘 얘기한 걸 가만히 음미해 본다면 뭔가 어떻게 내가 수학 공부를 해가 되겠다고 하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